네, 복수함수론 2 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타인의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라는 책을 좀 복습을 하고 있는데 3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것들을 잠깐 보면은 우선은 뭐 앞에 했었던 내용들은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이솔레이티드 새로 한번 적어 보면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이제 크게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랑 폴이랑 에센셜 싱귤러리티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는 우리가 증명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리만 디어렘에 의해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지면은 얘는 F는 Z0 근처에서 바운디드 되어 있다. Z0 근처에서 바운디드 이런 얘기고, 폴을 갖는 경우에는 얘는 무한대로 간다. F가 무한대로 간다. 언제? Z가 Z0로 가까이 갈 때. 그 에센셜 싱귤러리티는 이제 이거 뭐 위에 둘 다 아닌데 리무버블도 아니고 폴도 아닌 경우인데 얘는 카소라티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덴스하다. 이미지가 덴스하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아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이 정리를 뭐 직접적으로 이용하면은 안 되겠지만 F는 C에서 한 점 빼고 다, 그러니까 다 될 수도 있고 F의 이미지는 C에서 한 점 뺀 거. 그리고 알파를 이 점에서 하나 가지고 오면, 이미지에서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를 만족하는 인 Z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한 거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주로 문제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이 이미지가 덴스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리무버블이랑 폴에 대해서는 리무버블일 때는 Z0 근처에서 바운디드고 폴인 경우에는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또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로랑 시리즈 입장에서는 로랑 시리즈로 전개했을 때 이제 뒷부분,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더 앞에 있고 n차식해서 a0가 있고, 원점 기준으로 본다면 z분의 뭐 a-1 그냥 z0 기준으로 a1 z-z0 a0 a-1 이렇게 되는 걸로 이게 로랑 시리즈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 이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프린시플 파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얘네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리무버블인 거, 폴인 거, 그 다음에 에센셜 싱귤러리티인 거로 나눠보면은 리무버블인 경우는 프린시플 파트가 아예 없는 거, 파트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폴을 갖는 경우는 이 프린시플 파트가 항이 유한계인 거. 그래서
얘는 프린시플 파트가 뭐 있긴 있는데 있고 유한계. 얘는 프린시플 파트가 이제 무한계 있는 거. 프린시플 파트가 이제 무한계. 항이 유한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루쉐 정리죠. 루쉐 정리도 뭐 굉장히 임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절대값 기억 하나 빠졌는데, F랑 G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어떤 서클을 포함할 때 뭐 내부랑 같이 그랬을 때 이런 부등호를 만족시키면 F랑 F 더하기 G가 제로의 개수가 같다. 근데 어디에 있는 제로냐면 이 C 안에 있는 이거의 제로가 같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도 여러분들이 좀 잘, 뭐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명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응용이 사실은 되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 정리 자체에 대한 증명도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썼는지 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이거의 응용으로 좀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다른 얘기인데, 실수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F 프라임이랑 뭐 실수를 떠나서 그냥 잠깐 뭐 소제목을 따지자면 F 프라임과 1대1 원투원이라고 부르죠. 여기 뭐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수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F 프라임이 0이 아닌 거랑, 아직 모르는데 F가 원투원이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F가 원투원이면 F 프라임이 뭐 이렇게 0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F가 원투원이면은 F 프라임이 뭐 F 프라임이 존재하고 이제 미분 가능한 A에 대해서 F는 적어도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주고, F가 원투원이면은 F 프라임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거나 프라임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아요.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F가 F 프라임이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반례가 있는데 fx를 x 세제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투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f 프라임을 생각해보면은 3x 제곱이어서 얘는 x가 0일 때 f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투원이긴 하지만 f 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0보다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가 뭐 순증가. 순증가면은 이제 당연히 원투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f는 순감소. 이 얘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복소수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복소수로 확장하면은 똑같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명제는 우선 여기 있는 명제는 참입니다. f가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면 f가 이라고 가정하고 f가 만약에 원투원이다 그러면은 f'은 항상 0이 아닙니다. 실수에서는 이게 성립 안 했죠, 그렇죠? 왜냐면 f'이 0이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R에서는 f가 원투원이어도 f'이 0인 점이 존재했어요. 근데 복소수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소수가 뭔가 좀 더 복소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생기는 건데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증명을 이제 한다 치면은 이제 뭘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루시의 정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딱 이 형태를 봤을 때 루시의 티오렘은 뭔가 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뭐 몇 개냐, 뭐 존재하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뭔가 좀 잘 이용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증명들은 그래도 한번 봐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전범위 시험에서는 뭐 루시의 티오렘을 쓰든 뭐 어널리틱 펑션의 뭐 어떤 다른 성질을 쓰든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티오렘을 쓰라는지에 대한 뭐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증명들은 그래도 한번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우명제를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f'이 D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기를 어떤 D라는 점이 존재해서 f'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f가 원투원이 아니다. 원투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원투원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뭐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투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서로 다른 뭐 어떤 정역에 있는 점에 대해서 Z1과 Z2가 있는데 Z1이랑 Z2는 다르고 D에 있는데 FZ1이랑 FZ2가 이제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방정식의 해에 대한 느낌이 좀 나죠. 뭐 이런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두 개 이상이다. 근이 뭐 제로가 뭐 방정식으로 썼으니까 해가 D 안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이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 개보다는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뭔가 루시의 티오렘의 느낌이 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을 할 텐데 좀 마저 증명을 해보면 FZ에서 Z0를 뺀 거를 생각하면은 얘는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Z0 더하기 100분의 2 프라임 제로 Z 마이너스 Z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F 프라임이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얘는 2분의 F2 프라임 F 프라임 제로 여기서 뭐 뒤에 3차식까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건데 FZ 빼기 FZ 제로는 0의 회 중에서 Z0의 오더는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F2' 제로가 하필이면 0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뒤에 F 3궤도 함수가 살아남으니까 3이 될 거고 뭐 3 이상이 될 거고 어쨌든 F'이 0이 됨으로써 얘 오더는 2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F 프라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F 프라임도 얘는 또 제로를 갖죠. 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방정식을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요런 방정식, 이 방정식의 제로가 뭐 둘 다 Z0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둘 다 어널리틱 펑션이죠. 그렇죠? 얘는 다 어널리틱이니까 어널리틱 펑션의 제로는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R이 존재해서 F 이 방정식이랑 F 프라임이 둘 다 0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딜리티드 네이버후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R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지금 D라는 영역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Z0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작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안에 다 들어오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두고 그래서 요런 거를 만족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m이라는 값을 뭐로 정할 거냐면 둘레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어떤 Z0가 이렇게 있고 R을 생각을 할 건데 이 둘레에서 최소값을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당연히 0 이상이긴 하죠. 그렇죠? 어떤 절대값 취한애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뭐 최소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만약 m이 0이었다면 이 경계에서 최소값이 0이죠. 그러면 얘는 뭐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 미니멈 내부에서도 다 0이 돼야만 해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F가 0이 돼요. 전체 다. 근데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F는 내부에서 절대 0이 안 된다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m이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m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모순이 돼서 m은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니까 요거보다 작은 a라는 숫자를 하나 골라요. 뭐 복수수겠죠. 하나 고르고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새로운 함수 gz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하나 a를 빼준 거.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드러나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무슨 성질이 있냐면 gz0는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g 프라임 z0를 생각하면은 얘는 f 프라임 그냥 z를 일반적으로 g 프라임 z를 생각하면은 f 프라임 z랑 같은데 이 영역 안에서 얘는 항상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선은 z0는 제로가 아니고 z0는 근이 아니고 z0는 gz는 0의 제로가 아니고 g 프라임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모든 제로가 심플 제로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제로는 심플 제로. 그러니까 오더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프라임이
0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차수가 오더가 2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시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가 m보다 작고, 그쵸? 왜냐면 a를 이렇게 골랐으니까. 근데 m이 뭐였냐면 미니멈이었으니까 얘는 이 위에서 이거를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 절대값 a를 뭐로 쓸 수도 있냐면 gz에서 fz fz0로 써줄 수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g는 g와 루시의 정리에 의해서 g와 fz 빼기 fz0는 R에서 제로의 개수가 같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G죠, 그렇죠?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F 얘는 여기 안에서 제로의 개수가 제로가 어쨌든 오더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로를 0으로 가지니까, 그렇죠? 얘는 제로가 어쨌든 2개 이상이에요. 왜냐면 Z는 Z0에서 제로가 되는데 0이 되는데 오더가 2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G도 똑같은 G의 제로 뭔진 모르겠는데 G대치는 0은 이 안에서 제로가 2개 이상이에요. 뭐 중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중근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오더나 멀티플리시티 중복도를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근데 G는 모든 제로가 심플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더가 제로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오더는 전부 다 1이고 그래서 얘는 정말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근을 갖겠죠. 그래서 어떤 뭐 Z1과 서로 다른 Z2가 뭐 이 원판 안에 존재하는데 얘네 둘의 함수값이 같은 거. 근데 G가 뭐였냐면 F에서 어떤 상수를 뺀 거였어요. G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F에서 어떤 상수를 뺀 거.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서로 다른 2개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졌으니까 원투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바로 밑에 소개할 오픈 매핑 티오렘이랑 정리 내용이 되게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끝낼 수가 있고 증명 과정은 오픈 매핑 티오렘일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픈 매핑 티오렘을 우리가 증명을 그때 했었는데 뭐 굳이 더 복습을 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픈 매핑 티오렘도 마찬가지고 요 원투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루시안 티오렘을 쓸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써서 증명을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방정식의 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역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했었던 정리가 뭐였냐면 f가 뭐 어널리틱이고 원투원이면 f 프라임이 0이 아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이 0이 아니면 원투원이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고 f가 만약에 f 프라임 0이 아니면 f가 원투원이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얘는 거짓입니다. 왜냐면은 발레가 있어요. 2의 z 얘는 f 프라임 하면은 2의 z죠. 뭐 사실 모든 이제 도함수들이 다 2의 z인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렇죠? 인데 이면서 원투원도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은 2의 z랑 2의 z에다가 2n 파이 i들 뭐 다 더해주면 같으니까 뭐 무수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 여기에서도 전 z랑 뭐 z 플러스 뭐 2파이 i 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i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i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값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뭐 좌표 평면상에 찍어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z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2파이 i, 2파이 i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여기 뭐 z 플러스 2파이 i, z 마이너스 2파이 i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에서만 값이 같은데 아주 작게 로컬하게만 보면은 같아진 점 원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요거는 성립합니다. 어떤 정리가 성립하는 게 로컬하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작은 네이버우드가 존재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가 어널리틱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한 점에 대해서 f 프라임이 요 뭐 z0에서 0이 아니었으면 어떤 뭐 r이 존재해서 f는 원투원이다. 어디에서? 요 근방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걸 로컬하게는 이게 성립하는데 글로벌하게는 안 되는 거죠. 정리 여기 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모든 Z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글로벌하게는 성립하지 않지만 로컬하게는 성립한다. 로컬하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요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방금 또 잠깐 얘기했었던 오픈 매핑 티오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고 뭐 상수함수가 아니고 어떤 리즌에서 그러니까 얘는 오픈 커넥티드죠. 그랬을 때 f는 오픈 맵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냅니다. 오픈셋으로 보냅니다. 뭐 이 얘기를 뭐 다른 말로 적으면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오픈셋이었으면 FA도 오픈셋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해석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F가 연속이고 어떤 뭐 E라는 집합이 커넥티드면 연결 집합이면 F2도 커넥티드가 됩니다. 저 뭐 이것도 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사이값 정리도 얘기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뭐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연속 함수면은 오픈셋을 아니 커넥티드 셋을 커넥티드 셋으로 보내고 이 성질은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왜냐면 연속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복소수에서의 연속이랑 어떤 실수에서의 연속이랑 똑같이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오픈맵이니까 따라서 어널리틱 펑션은 리전 아니면 도메인을 리전으로 보냅니다. 똑같은 도메인. 그러니까 오픈 커넥티드 셋을 다 보존을 하는 거죠. 커넥티드가 다 보존됨.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버만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실버만에서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을 아니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가우스 민밸류 티오렘으로 증명을 했어요. 민밸류 티오렘으로 증명. 근데 여기에서는 오픈 매핑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 조금 신기하니까 오픈 매핑 티오렘을 이용한 증명도 한번 살펴보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그래도 뭔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얘가 넌 컨스턴트고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F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럼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F가 내부에서 맥시멈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점을 Z0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F가 어널리틱이니까 오픈 맵이 되겠죠. 오픈셋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F가 살고 있는 정의역이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영역에서 얘를 생각을 하면은 작은 뭐 디스크를 생각을 하면은 얘가 F에 의해서 어디론가 갈 텐데 F0 주위에 어떤 오픈셋으로 가겠죠. 오픈셋이니까 경계를 포함 안 해서 어떤 오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이미지니까 얘는 오픈셋이 되겠죠. 그리고 F0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픈셋이니까 어떤 복소 평면에서 오픈셋이니까 인 Z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쵸? 왜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면 어떤 뭐 디스크를 디스크로 보낸다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약간 혼동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가 오픈셋이라는 거지 디스크가 된다라는 거는 모릅니다. 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면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픈셋이 돼요. 여기 F, Z0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주위로 작은 이런 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오픈셋이니까. 그래서 요 뭐 반지름을 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 얘는 뭐 얘보다 먼 게 존재하죠, 그렇죠? 요만큼 더 멀리 가면 되니까. 이 값이 제일 크다라 그랬는데 더 큰 값 존재하죠, 그렇죠? 이게 FZ0의 거리였고, 이만큼 더 간 거, 뭐 이 점을 뭐 Z라고 하면은 FZ가 더 크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오픈 매핑 시어럼 얘기하면서 요 내용은 실버만 책에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오픈 매핑 시어럼을 이용을 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증명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따름 정리로, 그럼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이 자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근데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지, 뭐 최대값이 진짜 존재하냐 이런 거 모르고 최대값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가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내부에서 최대값을 못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이 맥시멈 모듈러스 시어럼 이 프린시플 자체가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 한 부분은 첫 번째로 최대값을 진짜 갖냐 이거 모르고, 두 번째로 최대가 그럼 가진다면 어디에서, 이 얘기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부에서 최대값이 없다라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보충해 주는 걸로 이제 따름 정리로 여기서는 돼 있는데, 이거 오메가가 어떤 리즌인데 컴팩트 클로저를 가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컴팩트 클로저를 가지니까 얘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죠. 그러면 이제 F가 어널리틱이고 여기 확장한 것까지 해서 컨티뉴어스니까 최대값을 갖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해석학에서 얘기한 최대 최소 정리니까 A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근데 최대값을 가지는데 내부에서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경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요거 자체가 경계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운디드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도메인이 6개여야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레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레도 이 책에 우리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것처럼 F를 2의 마이너스 I Z 제곱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오메가를 이 제1사분면 여기서 이 부분 오픈셋으로 만든 거를 생각을 하면은 F는 당연히 인타이어 펑션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역에 대해서 다 연속이고, 이 바운더리 포함한 여기에서도 연속이죠, 그렇죠? 근데 F는 이 양쪽 경계를 따라서는 크기가 1인데, 근데 얘는 F는 내부에서 언바운디드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Z를 뭐 IR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R 루트 I 해도 그럼 FZ는 2의 R 제곱이 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바운디드인 게 상당히 중요했다. 여기가 아니라 컴팩트인 거, 그러니까 바운디드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컴플렉스 로가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뭐 복소 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여기 티오렘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요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는 f는 nowhere vanishing analytic function이고, 그러니까 f가 절대 0이 안 되는, f 프라임이 0이 안 되는 애라는 얘기고, 그리고 도메인이 simple connected region, simply connected region이니까 구멍이 없는 어떤 region에서 어널리틱이고 f 프라임이 아니라 f가 절대 0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린 어널리틱 펑션 g를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g는 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증명을 할 때는 뭐 로그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적분하는 식으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gz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선은 오메가에 있는 점 하나 고정 하나 하고 점 하나 고정. 그래서 어떤 뭐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고 z0가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랬을 때 새로운 gz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f를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로그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뭐 c0 하나를 더해 준 거. 그래서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거는 뭐 점 하나, 오메가에 있는 점 하나 있을 때 z0에서 z로 가는 임의의 커브.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하게는 감마 z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감마 z는 z0에서 z까지 이은 선분 이의 뭐 아무 경로나 다. 그리고 C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면 뭐 당연히 복소수에 있는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상수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 도메인이 simply connected니까 오메가가 이 영역이 simply connected이니까 적분은 경로에 무관합니다. 이것도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코시 정리 증명을 할 때 결국은 어떤 f가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안티데리바티브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를 뭐 어떻게 정의했냐, f를 적분한 걸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gz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시 정리로부터 g 프라임이 f분의 f 프라임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면. 그래서 이제 요 사실로부터는 f는 절대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이 g 프라임 f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f의 2의 마이너스 g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에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2의 마이너스 g 더하기 f의 마이너스 g 프라임 2의 마이너스 g.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f로 묶어보면은 얘 때문에 얘가 0이죠, 그쵸? 그래서 f 2 마이너스 g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f 뭐 z
E의 마이너스 G Z가 상수함수니까 아무 점이나 대입해도 다 같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C0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C0는 E의 C0가 FG가 되게. 그래서 근데 E의 C0가 아까 뭐가 되게 정의했냐면 FZ0가 되게 정의를 했는데 이러면은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G0가 GZ0가 C0니까. 왜냐하면 GZ0가 C0. 따라서 F가 2의 GZ가 됐죠.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증명을 하면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짚어볼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정말로 G가 어널리틱하냐,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하면 어널리틱 펑션이 되냐, 펑션 적분하면 어널리틱이 되냐. 요거를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코시 정리였죠, 그렇죠? 요 코시 정리 증명을 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또 뭐 여기서도 뭐 똑같이 Z라는 점이 있을 때 어떤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뭐 원점 하나 있고 감마 Z에 대해서 F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정의를 해요. 그럼 얘는 어떤 뭐 0부터 Z까지 이은 선분을 감마 Z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얘가 어널리틱한지 이건데, Z 플러스 얘는 감마의 Z 플러스 H까지 DW니까 뭐 Z 플러스 H가 뭐 대충 여기 있었다 치면 감마 Z 플러스 H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빼보면 결국은 이제 곡선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두 개 경로 빼주면은 결국은 얘는 두 개를 잇는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을 뭐 에타라고 해주면 얘는 에타에서 F를 적분해 주게 됩니다. 근데 F는 뭐 Z에서 연속이니까 F를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F는 어떤 두 개로 쪼개서, 그리고 얘는 사인은 0으로 간다. 언제? W가 Z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테일러 전개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나면 뭐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쪼개서 그러면은 FG 더하기 사인 오메가로 쪼개주고 사인 W로 쪼개주고 얘는 F에 대한 함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에타에서 포사이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에타를 그냥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해주면 얘는 그냥 구간의 길이니까 H가 되죠, 그렇죠? 곡선의 길이는 H니까 직선으로 연결해 준 거. 그러니까 얘는 H에 FH 더하기 얘가 되는데 얘는 이제 절대값 취해서 생각을 해주면 얘는 곡선의 길이니까 H로 빠지고 뭐 에타에서
이거의 최대값으로 빠지는데 어차피 얘도 뭐 6의이니까 뭐 심지어는 w가 z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h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 넘겨주면 9에서 h로 나눠주면 얘의 절대값은 빼기 fz를 해주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넘어갔었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f 프라임이 0이면 f가 상수가 되냐. 그래서 f 어떤 뭐 어널리틱 펑션을 미분해서 0이 되면은 걔가 상수 함수가 되냐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언급을 해줄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뭐 영역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f 프라임이 0이면 f가 상수함수가 되겠는가? 실수에서도 생각을 해주면은 f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f가 항상 상수함수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약간 이렇게 치사하긴 하지만 0과 1에서는 뭐 2고 뭐 3과 4에서는 뭐 5라는 값을 주면은 얘는 상수함수는 아니죠. 이렇게 조각적으로 상수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메인에 이제 커넥티비티가 필요한데, 도메인이 연결 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f 프라임이 0이면은 얘가 상수함수인 것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코시리만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f 프라임 z가 뭐 fx고 얘가 뭐 마이너스 i fy니까 결국은 u랑 v가 전부 다 0이 되니까, 미분한 것들이 편도함수들이 다 0이 되니까 0이 된다라고 f 프라임이 0이면 f가 상수함수인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증명했었던 건 이런 어널리틱 펑션이 잘 존재한다, 그러니까 로그가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 가우스 이제 평균값 정리인데, 그래서 요거는 저 뒤쪽에 나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실버만 책에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이런 평균값 정리가 잘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스타인 책으로 이제 따라가서 우리가 실버만 책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제가 연습 문제 몇 개 고른 문제들에서 그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실버만 책으로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